저는 이미 아름답다고 남들이 다 인정한 것보다 그렇지 않은 모습에서 매력을 찾는 게 더 즐겁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그 대상물과 교감을 해야지만이 가장 이거답게 가지고 있는 매력이 제일 보일 수 있나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이 카메라에 담으면 나중에 인화했을 때 그 에너지가 알게 모르게 전달이 돼서 제3자가 감동을 조금이라도 받고 가지 않을까. 그럴 때 거기 영혼이 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진작가 구본창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내성적이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들, 작은 돌 조각이나 식물이나 그런 식으로 그런 그 하찮은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들과 대화를 하면서 교감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오늘 작가가 되기 위한 하나의 그 발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항상 고민하다 보니까 자화상을 한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집에서 마당에서 동생 보고 찍으라고 일부러 주문을 하고 나는 팔을 벌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떤 빨랫줄과 또 그림자하고 잘 어울리게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먼 곳을 동경하는 내 모습을 담고 싶어서 아예 친구 보고 뒤에서 샤타를 눌러라 그렇게 주문을 했던 사진이라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의도를 가지고 찍은 사진 중에 중요한 사진이 아닐까. 회화도 하고 판화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어딘가 사진이 주는 매력, 그 지나가다가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캐치했을 때 그게 내 것이 되고 그걸로 다른 사람과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즐거워서 사진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냅이라는 매력에 굉장히 빠지게 됐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메라 2대를 메고 길을 헤매다가 멋진 장면을 만나면 찍게 됐죠. 근데 그런 멋진 장면을 만나는 거는 사실 우연이기도 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내가 흠모하던 안드레 겔프케라는 작가가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을 한번 보여줬죠,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한 것은 잘 하긴 했는데 너는 한국에서 온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느낀 느낌을 표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너는 내 자신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길에서 스냅하는 거에 대한 어떤 한계를 깨닫고 내가 할 것은 꼭 이것만은 아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만든 작품이 1분간의 독백이라는 작품이 돼서 유학 시절에 보낸 내 생활을 하나의 그 시리즈처럼 스토리로 만든 작품이 탄생하게 됐죠. 1985년도죠. 막상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그 느낌은 사진에 대한 어떤 인식도 그렇고 작가로서 서바이벌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작가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막연한 그 어떤 두려움. 그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아직도 한국이 굉장히 독재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셀프로 연출 사진으로서 퍼포먼스처럼 해서 폴라로이드를 찍게 됐습니다. 긴 오후의 미행은 그렇게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에는 아주 그냥
뭐랄까 근대적인 모습 그리고 또 현대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뒤범벅이 되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그때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한국의 복잡한 느낌과 내가 왔을 때 아직까지도 한국에 있어서 불안한 그런 느낌 같은 거를 흑백 사진을 찍은 게 긴 오후의 비행 시리즈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국에서 생활이 답답할 때 처음에는 그 자화상으로 시작을 해서 내 자신을 답답한 모습을 퍼포먼스처럼 내가 연출을 해서 찍긴 했는데 막상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포커스도 맞출 수가 없고 어떤 순간에 셔터를 눌러야 되는데 그 순간을 잡기가 어려워서 서서히 제가 모델을 찾았죠. 태초 시리즈는 그래서 무용가라든가 그런 모델을 이용해서 미래에 대한 방황이랄까 갈등 같은 걸 은연중에 표현하는 모습을 찍었는데 아주 그 크게 인화해서 감동을 주고 싶은데 인화지가 큰 게 없어서 제가 인화지를 암실에서 꼬매서 그 실과 인화지 그런 게 막 섞여 있는 느낌을 주면서 다른 느낌이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연출 사진과 스냅 사진의 차이가 사실 크긴 하죠. 사진가로서 항상 매력이 있는 거는 그래도 스냅 사진의 매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핸드폰으로라도 어떤 특별한 장면을 만나면 그 장면을 기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 스냅에 대한 매력은 도대체 연출이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그런 빛과 상황과 다시 재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또 연출 사진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의도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대도 만들고 배경도 만들고 해서 스토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연출 사진이 아닐까 싶긴 해요. 숨 시리즈는 95년경에 아버님이 이제 치매로 오래 앓기도 하셨지만 인간의 육체가 정말 수분이 말라가듯이 점점 뼈하고 가죽만 남고 앙상해지는 모습과 모든 인간만이 아니고 많은 사물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날 때 점점 말라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느낌 같은 거를 재현하고 싶어가지고 죽어가는 경계에 있는 것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이 끝나고 모든 게 무로 들어가고 점점 없어지는 느낌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되어버린 이야기가 있는데 제사 끝나면 지방을 태우듯이 인화지에 찍힌 어떤 그 이미지를 토치로 불을 내서 그림을 만들어서 그 점점 어둡게 된 인화지의 느낌이 과연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미지가 전달이 될까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시간의 그림이라고 일본에 갔을 때 오래된 절에 빈 벽에 먼지만 쌓여 있는 벽을 발견했어요. 세상에 그 공허하게 먼지만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그 수평선 같이도 보이고 먼 하늘 같이 보이는 게 좋아서 그걸 찍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 작품이 점점 모든 게 사라지고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됐고 그런 작업을 계속 관심을 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조선 백자까지 연결이 그렇게 됐습니다. 조선 백자에 대해서는 일부 컬렉터들이 모으시긴 했지만 대중적으로 조선시대의 다랑아리나 백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 많은 분들이 아직 그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를 내 사진과 내가 만든 이미지로서 좀 더 감동을 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아무 문양이 없고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뭘까? 그 존재감을 살려주자.
외국인 박물관 측에서도 조선 백자를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그냥 도자기만 노는 게 아니고 현대 작가가 어떻게 해석해서 도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매력을 우리 눈에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저도 보람이 있습니다. 인물이 아무래도 더 어렵죠. 어떤 인물 사진 정말 좋은 거는 그 눈동자에서 빛이 나면서 느껴지잖아요. 한컷 건지기 위해서 수백 장을 찍을 때도 있잖아요. 바로 그 눈빛 하나를 건지려고. 벌써 20여 년 됐는데 한강 작가님이 카메라 앞에서 굉장히 거북해 하시더라고요. 서재에서 원래 찍다가 마침 비가 오는 날이긴 한데 좀 더 편안한 얼굴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바깥에 그 놀이터에 가서 좀 편하게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찍다 보니까 그렇게 우산을 쓴 모습을 찍게 됐습니다. 인간의 멍해라는 서머셋 모험이 쓴 책이 있었는데 각자 자기의 카펫을 짜다 우리는 가는 거다. 그 구절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항상 되뇌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나 나름대로 최선의 모양을 짜고 만들어 나가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모든 게 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근사한 꿈만을 꼭 따를 필요는 없지 않나.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몫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